안녕하세요. 빵글생글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는 수유 중이라서 수유차랑 초당 오수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남겨주지 않아서 메모장으로 뭘 말해야 되는지. 아닌데 맥주 너밖에 안 나게. 뭐지? 내가 수유하고 수유 끊으면 먹고 싶은 목록입니다. 아, 찾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챕터 1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챕터 2는 병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챕터 3는 퇴원 후 조리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챕터 4는 아이 둘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주의 출산은 어떤 것인지, 일반 산부인과 자연분만과의 차이점을 무엇인가요? 자연주의 출산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무통이나 촉진제나 뭐 그런 의료적 개입이 없는 분만이 자연주의 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일 기본이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출산, 가족이 모두 행복한 출산이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절대 모든 분만은 정말 다 소중하고 뭐 재앙절개고 무통을 맞고 낳은 자연분만이고 이런 거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전 첫째도 무통을 맞고 첫째도 나왔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나한테 주는 그런 진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낳는 그런 분만? 그냥 자연주의 출산이 아닌 자연분만은 뭐 40% 열리면 무통 맞고 나면 뭐 괜찮아서 좀 쉬다가 애기 내려오면 막 낳고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거든요. 너무 내가 출산이 어떤 과정인지 느끼지 못하고 막 흘러가는데, 자연주의 출산은 뱃속의 아이가 저한테 이런 신호를 줄 때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또 받아들이면서 진통하고 뭐 이런 건데 아주 철학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자연주의 출산은 3대 굴욕이라는 제모, 해음부 절개하고 관장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일반 산부인과와의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의료진의 개입이 정말 최소화돼 있다는 거. 그치만 의료진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분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제가 첫째를 대구에서 가졌거든요. 산부인과에 앉아있는데 옆에 그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팜플렛에 이런 수업을 들으면 공짜로 무료로 가족분만실 이용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모 교실을 들으러 갔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산모 교실이 자연주의 출산에 관한 산모 교실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맞지 않다 생각했죠. 왜냐면 강사진이 남자였고, 일단 남자들이 자기들이 애도 안 낳아본 사람들이 엄마들 앞에 두고 애 낳는 게 뭐가 아프냐, 뭐 자연적인 진통 오는 걸 받아들이고 뭐 자연적으로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화가 났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이게 엄마와 아이를 위한 출산이구나, 아이한테 행복하게 출산할 수 있는 진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해요. 계속 그 모성애를 강요하는 거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 모성애 강요 당하게 됐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가지게 됐어요. 막 동영상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맨날 임신 내내 태교에 엄청 열중하고. 진통이 왔죠? 첫째를 낳으러 갔는데 20%가 열렸대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산모분 무통주사 맞으실 거예요? 이러시고, 전 안 맞아요. 저 자연주의 출산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는데 30%인가 열렸을 때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빨리 무통주사 놔달래! 하면서 엄청 소리 질렀죠. 왜냐면 그때 저는 뭐 툴라 선생님이나 조산사 선생님이나 그 병원은 그냥 일반적인 산부인과였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 저랑 남편이 단둘이서 낳으러 갔는데 진통에 대한 아무런 것도 모르다가 진통이 오니까 너무 무서웠고, 그때는 무통 생각만 나서 이제 무통 맞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 무통 맞고 나니까. 잠에 들었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기가 안 내려가 있대요. 진통이 오는데 무통이 맞았으니까 모르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누워만 있고 아기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제를 맞게 됐고, 촉진제를 맞으니까 이제 아기가 갑자기 확 내려와서
1시간 반, 2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촉진제를 맞고 나서 2시간의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힘을 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진행되는지 와서 봐주는 정도고 힘주기 연습할 때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였지 내가 어떤 식으로 힘을 줘야 편한지 호흡을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옆에서 계속 봐주진 않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고 애기가 거의 내려왔을 때 힘을 줘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제가 또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을 못 준 거죠. 그래서 막 간호사 선생님이 막 배를 눌러가지고 애기를 밀어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애기를 낳긴 낳았는데 회음부도 많이 찢어졌고 꿰매기도 많이 꿰맸고 힘을 엄청 주고 막 고생하고 막 그랬더니 조리할 때도 막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무통 주사를 맞았으니까. 실패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실패를 했다 생각해서 마음에 약간 하고 싶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그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왜냐면 멋있잖아요. 멋있었어요. 저 그냥 있어 보인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왔고 저희는 둘째랑 첫째 텀을 한 24개월 이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죠. 둘째를 26개월 차이가 나게 이제 산부인과를 막 알아봤는데 첫째 때 했던 산부인과처럼 일반 산부인과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추구하는 병원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둘라를 써도 되고 뭐 태어난 후에 애기 목욕시키면서 뭐 캥거루 케어도 하고 그치만 뭐 무통주사를 맞고 싶으면 맞아도 되고 그러니까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테두리 막 자연주의 출산인 거죠. 저는 첫째 때 그런 병원을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자연주의 출산을 할 거면 아예 진짜 자연주의 출산 병원을 가고 만약에 안 할 거면 그냥 일반 병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두 개가 있었고 첫째 때는 그 무통을 꽂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차가운 베드도 아닌데 막 수술방에 누운 것처럼 막 제가 막 덜덜 떨면서 막 진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주의 출산 병원 같은 경우는 널찍한 침대에서 하고 뭐 욕조나 뭐 내가 침대에 있어도 되고 욕조에 가도 되고 아니면 돌아다녀도 되고 무통을 안 꽂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첫째 때 무서웠던 기억을 조금 좋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제 뭐 서울에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 싶어서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했어요. 너무 주저거렸죠? 그 결론이 뭐죠? 멋있어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했다. 첫째 때 못해서 한이 돼서 둘째 때 해보고 싶었다. 첫째 때 출산의 아픔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택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다 좋았는데 첫째 때는 아기가 태변이랑 양수를 먹었어요. 제가 힘을 너무 못 줘서 나오자마자 여기에 딱 한번 안아보고 바로 신생아실 가서 뭐 위세척인가 이걸 했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루 뒤에 아기를 안아봤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아도 그 순간에 잠깐 안아보고 하루 동안 못 안아본 거죠. 그 10달 동안 엄마 심장 소리가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배에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리고 나도 아기를 낳았는데 낳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연주의 출산 병원은 아기를 낳자마자 탯줄도 바로 자르지 않거든요. 이제 태맥이라고 탯줄에서 이제 콩닥콩닥 태맥이 뛰는데 그 태맥이 멈출 때까지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자르고 태반도 이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맥 멈추고 난 뒤 자르고 그 자르고 난 다음에도 뭐 저 몰수유도 해보고 아빠랑 캥거루 케어도 해보고 뭐 아빠가 이제 편지를 써왔거나 아빠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애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얘기도 해주고 그런 시간이 되게 길어요. 거의 2시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진짜 애를 낳았구나 이런 생각. 정한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정한이가 몰수유 직수 거부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오자마자 젖을 물어보지 못했고 바로 분유를 먹었으니까 나오자마자 안 게 젖병이야. 근데 유한이는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을 먼저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정한이는 한 10일 때부터 직수 거부를 했는데 유한이는 지금 37일인데도 아직까지 분유도 잘 먹고 제 젖도 잘 먹고 혼합해도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것 같아요. 몰수유의 장점도 있어요. 근데 자연주의 출산 병원을 다니면서 느낀 건 뭐 편지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벽에. 대부분 아빠들이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 뭐 부인한테 뭐
애기한테 태어난 애기한테 이런 적는 편지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출산은 항상 엄마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잖아요. 임신도 그렇고 그리고 태어난 애기를 육아하는 것도 이제 엄마의 주양육자가 엄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도 오고 아무튼 힘든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들의 개입이 많은 거죠. 자연주의 출산은 옆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호흡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부분도 좋았어요. 남자들이 꼭 겪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부인이 아기 낳는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뭐 이혼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렇게 큰 트라우마가 있을 출산이 이제 아름다운 거죠.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서 그 출산 장면은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힘들지 않았고 제 아기 나올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제 얼굴 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나온지도 몰랐고 남편은 근데 원장 선생님이 남편분 아기 보세요 이러거든요. 제 나오고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첫째 때는 남편분 나가 계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애가 태어나 있었어. 근데 이제 둘째는 선생님이 남편분 애기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진짜 직접 보게 하고 남편도 엄청 감동받고 그게 막 피가 철철철 나면서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런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그 진통 과정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무통 맞고 하면 솔직히 저 첫째 때 막 무통 맞았을 때 남편은 같이 그때 자고 저도 자고 막 이러니까 뭐 진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계속 진통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통이 얼마나 아프다 힘들다 다는 못 느껴도 일부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병원 관련 정보 병원 선택 기준이 뭐였냐. 저는 일단 무조건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제일 1번이었어요. 좀 남자 선생님은 애를 안 낳아봤다 생각해서 뭐 아픔을 알겠냐 약간 이런 이상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좀 이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뭐 남자 선생님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 그냥 담담하게 뭐 할 수 있다면서 근데 아무튼 저는 여자 선생님이 있는 것을 제일 그걸 했는데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냐 대학병원이 가깝냐 근데 선생님이 되게 말을 잘해주셨어요. 마취과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뭐 여기에서 가까운 병원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기 때문에 뭐 바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안심을 했죠. 그 둘라 선생님이랑 또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이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 둘라 선생님이랑 처음에 만나가지고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선생님이 뭐 출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 어떤 걸 하는지 뭐 음식 조절 뭐 출산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6개월쯤부터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2번 그리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했고 식단도 뭐 샐러드랑 야채 종류 많이 먹고 육류는 빨간 쪽보다는 하얀 육류로 먹도록 노력은 했는데 이제 제가 탄수화물 중독자라서 밥을 많이 먹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살이 많이 안 쪘어요. 아무튼 첫째 때는 제가 15kg 가까이 쪘고 첫째를 3.3kg로 나왔는데 둘째는 또 6, 7kg 정도밖에 안 쪘고 아기는 좀 작게 나왔어요. 38주에 나와서 2.88로 나왔습니다. 이제 퇴원 후 조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조리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 둘째 엄마들의 아주 큰 고민일 텐데 병원에서 애를 낳았을 때까지 고민을 했는데 예약을 해놓고 애기 낳기 한 2, 3주 전에 안 가려고 취소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정환이랑 2주 동안 떨어져야 하는 게 제일 컸고 두 번째는 내가 자연주의 출산 병원을 선택한 게 아이랑 같이 있으려고 선택한 병원인데 조리원에 가면 또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좀 저는 양면성? 이면성? 아무튼 이중성?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조리원을 안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한 달 전이라서 위약금 3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가겠다. 왜냐면 돈이 아까우니까. 애를 낳았는데 제가 애를 2주 일찍 낳았어요. 그래서 방이 없대요. 그래서 위약금 안 받을 테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갔습니다. 하나 도우미 예약한 곳은 위드만 케어인데 지금 제가 할 기간에 선생님이 안 계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입주 도우미 선생님이 계세요. 이레아이맘이라는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2주 동안 해주실 분이 계시다 해가지고 입주 선생님을 모셨고 입주 선생님을 2주 동안 했고 이제 지금 이제 4주 동안 출퇴근 사는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도우미 선생님이 좋은 게 조리원에 이제 아기를 떼놓고 수유하러 와도 되는데 솔직히 새벽콜을 받으면 가기 싫잖아요. 거의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입주 도우미 선생님은 집에 있으니까 데리고 자줘요, 아기를. 아기가 이제 수유텀이 되면 저는 수유에 대한 욕망이 엄청났거든요. 직수에 대한 욕망이 첫째 때 못했기 때문에 또 이건 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방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수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유를 하고 다시 선생님한테 바로 주면 선생님이 트름 시켜주고 다시 재워줍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과정이 원래 힘들거든요. 패턴이라는 게 2-3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 그럼 2-3시간 잘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패턴이 2시간이면 새벽 1시에 젖을 먹었다. 젖도 이제 15분 거의 30분을 먹어요. 그럼 1시 반이 되었잖아요. 트름하고 기저귀 갈고 하면 2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2시간 텀이냐? 그게 아닙니다. 1시부터 2시간 텀이기 때문에 3시에 또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입주 선생님이 트름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 해주고 재워주고 하는 건 하기 때문에 내가 30분을 벌어서 더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도 다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청소 이제 해주시고 이제 뭐 큰 청소는 안 해줘요. 뭐 베란다 청소, 그건 당연히 창틀 닦기 뭐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시고 그냥 이제 애기 케어할 때 필요한 것도 거의 다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너무 잘 먹는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마사지지 않나요? 근데 조리원 마사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대구에서는 1회 비싼 마사지가 있고 안 비싼 마사지가 있었는데 비싼 마사지가 15만원인가 13만원인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비싸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고주파인가 저주파인가 그런 마사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1회 20만원인가 그런 거였어. 내가 너무 비싸가지고 조리원 가는 비용도 비싼데 조리원 마사지가 너무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출장 마사지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송파인데 송파에 이제 잠실 쪽에 트리니티라는 업체가 있어요. 트리니티 업체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하시는 분 해서 트리니티 6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 5회 해서 총 11회에 체험 1회 1회씩 해서 13회를 받았어요. 비용은 그 프리랜서 하시는 분은 1회에 10만원. 트리니티는 횟수가 많아지면 싸지는데 6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12만원인가 12만 5천원인가 그랬습니다. 뭐 마음카페나 어디든 뭐 다 무조건 둘째면 조리원 꼭 가셔야 됩니다 뭐 말하면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조리원 꼭 가야 되나 첫째를 떼놓고 무조건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강력하게 조리원 안 가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입주 도우미 선생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애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희 첫째는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세심해요. 조심성이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서 겉으로 이제 티는 엄마 막 떼쓰고 찡얼거리고 떼쓰고 막 화내고 막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참으면서 막 엄마 아프지 마요 약간 이런 스타일에서 더 마음을 울린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 갔어도 아마 맨날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애기랑 같이 있으니까 더 마음이 편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정원이는 9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집을 갔기 때문에 제일 그거였고 단점은 조리원에 가면 이제 매일 뭐 온도 체크나 애기 황달 체크나 건강 체크 이런 걸 해줘요. 똥 체크, 뭐 오줌 체크 이런 걸 해주는데 입주 선생님이 아무리 계셔도 입주 선생님은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그런 걸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뭐 그거죠. 그리고 첫째는 어린이집 기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러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둘째는 그래서 좀 더 빨리 아프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단점이 크게 없어요, 진짜. 셋째 만약에 나와서도 조리원이랑 집에 조리원 셋째는 조리원에 갈 겁니다. 왜냐면 셋째는 제가 텀을 두고 낳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기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역시 첫째 셋째 갈게. 하고 싶다며. 첫째 둘째가 뭐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저는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리원에 아주 누릴 겁니다. 그리고 챕터 4는 아이 둘 엄마.
첫째와의 관계.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정환이가 너무 예뻐요, 진짜. 온전히 애한테 화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많아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환이를 보는 게 정환이를 너무 큰 애처럼 취급을 하게 되고 애기가 있으니까 전 애를 방금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호르몬이 있는 것 같아요. 애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동물적인 그런. 그래서 애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환이가 이제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한 거고 정환이를 위로해줘야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저는 그래서 책을 삽니다. 책을 샀어요. 처음 산 책은 첫째 아이 모시기, 둘째 아이 모시기. 이거 띄워주세요. 그 책이고요. 그 책에 보면 아기보다 아이한테 관심을 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책을 읽은 이후로 정환이랑 1대1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그 아이랑. 아기는 어차피 이제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한테 맡겨두고 하원하고 둘이 놀거나 놀이터를 간다거나 카페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시간을 무조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스타로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리액션을 총동원해서 정환이가 뭘 하면 다 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런 리액션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척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제 신생아기 때문에 아기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인데 너무 괜찮아요. 그 책이 너무 좋고 두 번째 책은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샀는데 제가 갑자기 정환이한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책을 사봤는데 저 책은 이제 첫째, 둘째에 대한 내용보다 내 아이가 어떤 발달로 자라고 있는지 그 발달 과정에 맞춰서 내가 부모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케어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많고요. 정환이는 이해하는 발달이 좀 빨라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뭐 사물 인지하는 게 빨라요. 좀 영유아 검진 때도 선생님이 이제 인지하는 게 애기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읽어주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애를 방금 낳으신 분이나 돌전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거의 정반대의 행복. 이 책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돌전에 아기를 키웠을 때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린 편이라서 친구들이랑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너스 신생아 용품 추천, 신생아 육아 꿀팁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